그날은 유독 택시 손님이 없던 날이었어요. 심심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앞에서 웬 여자가 다급히 손을 흔들더라고요. 드디어 손님이다 싶어 잽싸게 차를 세웠죠.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여자가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면서 가방 안을 연신 휘적거리더니 겨우 뱉은 말이 그랬어요. 은행으로 가주세요. 말하는 게 좀 어눌하더라고요. 일단 여자가 말한 은행으로 출발은 했는데 백미러로 보는 여자의 모습이 영 불안해 보였어요.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급한 일이세요? 네. 왜요? 빨리 돈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보내야 합니다. 돈을 보낸다고요? 누구한테요? 얘기를 듣자 하니 말이 어눌해서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정리해보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돈을 얼른 붙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보이스피싱의 냄새가 난다 싶었죠. 저는 은행에 가는 척 경찰서로 갔어요. 택시를 세우자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여기가 아닙니다. 아,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잠깐 화장실 갔다가 가도 될까요? 빨리 가야 하는데. 저는 못 들은 척 일단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택시 승객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눌한 게 지능이 좀 낮으신 분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경찰과 함께 택시로 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은행으로 갔겠다 싶어서 경찰들과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가게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다급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지금 어디로 송금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는 사람한테요. 혹시 전화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요? 저리 가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경찰을 밀치면서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놀라신 거 압니다. 아마 전화 건 사람이 절대 경찰은 만나서도 안 된다. 누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녀분을 데리고 있다고 하던가요? 경찰의 질문에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세요? 아침에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학교에 없던가요? 네? 말이 어눌하던 그 여자는 많이 놀라서 그랬는지 애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나섰죠. 학교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학교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바로 학교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여자 승객에게 바로 알려줬어요.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받으신 전화는 가짜예요.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왜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왜 자신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냐고 되묻는데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마주한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순수하고 맑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날 정도로요. 일단 돈은 안 보내도 되고요. 경찰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같이 가죠. 원래 같으면 승객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택시로 복귀했을 텐데 어쩐지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같이 갔어요. 범인을 잡았다는 말까지 듣고서야 경찰서를 나오는데 그 여자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눈치더라고요. 오늘 많이 놀랐죠? 그런데 여자가 뭔가를 깨달은 듯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내밀었어요. 택시비. 자신이 내지 않은 택시비를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저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사람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말했죠. 밥은 먹었어요? 점심이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그럼 밥 먹을까요? 나도 배고파서요. 이 택시비로 같이 먹어요. 하도 경황이 없어 보이길래 밥이라도 사서 먹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 즈음이 먼저 간 아내와 7주기가 막 지났을 때였어요. 첫사랑이었던 아내와 사별한 뒤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직장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고 먼저 간 아내 얘기를 꺼내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며 퇴직금만 깎아먹고 살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택시 운전이었어요. 먼저 간 아내의 아버지, 즉 제 장인어른이 택시 운전을 하셨었어요. 아내가 떠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없었던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내가 종종 학교 다닐 때 아빠 택시에 탔던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퇴근하실 쯤 택시를 끌고 학교 앞으로 오시면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엄마 몰래 비밀 얘기도 많이 했다면서요. 저에게 택시 운전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곱씹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잊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마음이 그랬다 보니 본가에도 자주 안 갔어요. 집에만 가면 젊은 녀석이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냐, 잘 다니던 회사는 왜 때려치웠냐 등등 끊임없는 잔소리가 들려왔어요. 본가 식구들이야 저 생각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제 귀에는 그게 아주 잔인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내가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소리들을 하는 건지, 내 아내도 가족이었는데 어쩜 저렇게 쉽게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말도 어눌하고 지능도 좀 낮은 것 같은데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사서 먹인 뒤 집 앞까지 태워다 줬더니 또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당연히 받았겠지만 이상하게 안 받고 싶더라고요. 괜찮아요. 놀랐을 텐데 가서 좀 쉬세요. 아닌가? 이제 애가 올 때가 됐나요? 네. 원래는 혼자 오는데 오늘은 데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네? 저도 모르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날 하루 제 택시는 그 여자 한 사람을 위한 택시가 됐더라고요. 돈도 한 푼 안 받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 약한 여자가 또 어디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안 왔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던 어느 날 우연히 그날 그 여자를 도와준 경찰분이 택시에 타신 겁니다. 기사님, 저 기억나세요? 아, 혹시 그때 그 경찰분... 예,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기억하죠. 사복 입으시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가요? 오늘은 근무가 없어서요. 그 경찰분을 태우고 가는데 자연스럽게 그 여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자분은 그 후로 별일 없었겠죠? 사실 그분 종종 뵙는 분이에요. 참 참하고 예쁘신데 어릴 때 사고로 지능저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고로 그랬구나. 근데 왜요? 왜 종종 보시는데요? 한 번씩 사고에 연루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도 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학생들이 그분 돈을 뺏으려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뵙던 분인데 참 안쓰러워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시는 것 같던데. 남편이 없다고요? 예. 전에 집에 모셔다 드리다가 동네 분들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먼저 갔대요. 그래서 혼자가 됐다는데 주변 사람들도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지능도 낮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쁜 남자들도 치근덕대고 그러나 봐요. 저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요.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주변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여자가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손님 한 분을 내려드렸는데 마침 목적지가 그 여자가 사는 동네더라고요. 손님을 내려드린 뒤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살던 빌라로 갔어요. 저 앞에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꼭 동화 속의 모자를 보는 것처럼 예쁘다 싶던 그때였어요. 대낮인데도 술에 잔뜩 취한 할아버지가 휘청거리면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여자도 처음이 아닌 건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놀라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여자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내까지 있게 왜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 당장 다른 데로 가지 못해?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좀 치근덕거렸다고 경찰에 고소했잖아. 지가 뭔데 내 아들을 고소해? 그러면서 손을 위협적으로 들어올리기에 달려가서 낚아챘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넌 또 뭐야? 너도 이 여자한테 치근덕거리는 놈이냐? 할아버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시죠. 너 지금 내가 술주정을 부린다 이거냐? 술주정 맞잖아요. 왜 애 데리고 착실히 산 여자한테 시비를 거세요? 듣자 하니 아드님이 잘못한 거 맞는데요. 네가 뭔데 판단이야? 지가 뭔데 내 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된 건지. 이거 안 놔? 제가 계속 팔을 안 놓으니 더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놔드릴게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 되죠.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 해줄 망정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나 가르치냐? 또다시 이러시면 그때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가 뭔데? 네가 저 여자 서방이라도 돼? 저는 할아버지한테 가시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할아버지도 결국 입을 삐죽거리면서 휘청휘청 돌아가더라고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 네, 택시 운전하던 그 사람이에요. 근처에 손님 내려드리고 가는 길에 우연히 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에 있었던 거면서 거짓말이 잘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아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만나서 반갑다. 딱 보니까 너 초등학생이네? 네, 2학년이에요. 아주 씩씩하구나. 엄마랑 손잡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기 좋다. 그렇게 인사 정도 나눴으면 그럼 잘 지내라고 말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이 따로 놀더라고요. 아저씨가 돈가스 사줄까? 순간 아이의 눈이 빛나더라고요. 돈가스요? 진짜요? 그러면서 아이가 제 엄마를 보더라고요. 여자는 어리둥절한 것 같았지만 결국 셋이 같이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챙기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가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래전에 먼저 보낸 아내와 꿈꿨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자꾸 그 여자랑 아들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 동네를 기웃거렸더니 주변의 아주머니들도 자꾸 놀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얼른 낚아채 해. 그 사람이 물고기도 아니고 뭘 낚아채요. 아주 모자라긴 해도 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쁘잖아. 사별했다며.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예전 같으면 듣자마자 화부터 냈을 말이었어요. 나는 절대 아내를 잊지 않는다. 그런 소리 말아라. 그러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가 싶어서 좀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갑자기 먼저 보낸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운 심정도 됐다가 그 여자와 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심정이었어요. 결국 괴로운 마음에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자네가 우리 딸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아는걸. 우리 남편 아플 때도 자네가 다 수발 들었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보고 그래야지. 마치 제 속을 다 읽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사별한 아내를 보내고 8년이 지났을 즈음 재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 전날 밤 10살인 제 아내의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주더라고요. 하늘 날아간 아빠가 새아빠 생기면 주라고 했어요. 펼쳐보니 먼저 떠난 아내의 전남편이 쓴 손편지였어요. 저는 놀라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는데 경찰을 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이 편지 아빠가 언제 준 거야? 아빠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엄마 몰래 저한테 줬어요. 나중에 엄마 돌봐줄 사람이 생기면 주라고 했어요. 엄마 돌봐줄 사람? 네, 꼭 줘야 한다고요. 저는 새아내의 아들이자 곧 제 아들이 될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빠가 뭐라고 썼어요? 아저씨가 아빠 대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네가 좀 더 크면 그때 알려줄게. 대신 아저씨가 잘 해결할 테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새아내와 연애하면서 자주 본 사이라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안기더라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돼서 좋아요. 아빠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아저씨라고 부르던 게 습관이 돼서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잖아. 네. 일단 아들은 안심시켰는데 제 마음이 다 초조하더라고요. 경찰이 왔길래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댁에서 나오십니까?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래전 제 아내의 보이스피싱을 도와준 그 경찰이 또 왔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인연이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아내의 전남편이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에? 전남편이요? 네. 아들이 저한테 줬는데 나중에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생기면 주라고 했다고. 근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아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제 아내랑 아들 주변을 지켜주세요. 저는 경찰과 일단 상황을 공유했고 다음날 제 아내와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히 인사하는 형식의 결혼식도 올렸죠. 양가 부모님이 다 우시는 바람에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재혼한 건 좋은데 걱정은 된다. 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한복 입혀놓으니 멀쩡하니 예쁘긴 한데 네가 데리고 살기 불편한 거 아니야? 아이,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릴 때 사고 때문에 지능저하가 생긴 거라 우리 아들도 똑똑하고요. 그럼 하나 더 낳아. 네? 아, 네 자식도 있어야지. 남의 자식만 키울 거야?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제가 아까워서 흘리신 눈물이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그건 우리가 상의해서 할게요. 쟤랑 무슨 상의를 해? 무슨 말만 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던데. 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네네 하는 거죠. 그럼 너한테는 안 그래? 엄마, 우리도 여느 평범한 애인 사이처럼 대화 다 해요. 말이 좀 어눌하고 가끔 인지가 좀 느리긴 해도 말도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니 집사람 앞에서는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아,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조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새 장모님도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우리 딸이랑 손자까지 받아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부족한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시고. 솔직히 처음엔 우리 딸내미가 바보라고 접근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딸이랑 손자까지 아껴줄 사람인지 몰랐어. 기억나요? 제가 아내랑 아들 데려다 주려고 집 앞까지 왔을 때 장모님이 보시고 달려나와서 굵은 소금 부르셨잖아요. 그거 절대 사부인한테 말하면 안 돼.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딸이랑 손잡으러 왔는데 그 시간에 집에 없을 애들이 아니었거든. 이상해서 전화 한번 걸어보려고 창밖을 봤는데 애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그 택시기사가 같이 내리더니 우리 딸 어깨를 토닥이길래 쌍심지를 켜고 달려나갔지. 간혹 우리 딸이 혼자 됐다고 치근덕대는 남자들이 있다길래. 덕분에 눈이 꽤 매웠습니다. 아, 좀 잊어달라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일화로 기억돼요. 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미안하단 말이야. 그날 우리 딸이 나한테 처음으로 뭐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요? 워낙 어릴 때 지능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앤데 나한테 와서는 엄마 실망이야 그러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딸 앞에서 사죄를 했잖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딸한테 그런 사람이 또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전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으니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둘이 아주 좋아했지. 정서방, 아니 그 친구도 우리 딸을 참 애틋해했어.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우리 딸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워낙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내가 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딸 좋다고 결혼 승낙해달라는 남자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생긴 거지. 처음 결혼할 때는 누가 보면 초상났겠다 싶을 정도로 울었어. 왜요? 걱정됐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라고 해서 나쁜 놈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 근데 둘이 잘 살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위가 일찍 떠나서 힘드셨겠네요. 이제는 자네를 만났으니 할 수 있는 얘기지. 솔직히 내 눈앞이 다 깜깜했어. 딸이 혼자 애를 키워야 하는 상황보다도 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자를 잃은 거라 더 겁나더라고. 사실 우리 딸은 그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두웠었거든. 친구들이 다 바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늘 위축돼 있었고 그런 애를 화나게 해준 사람이 그 친구였어. 정서방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럴 순 없지. 이제는 자네가 내 사위니까 그 친구도 이해할 거야. 워낙 이해심도 많고 우리 딸을 위해서 살았던 친구니까. 저도 그만큼 잘해야 할 텐데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부족은 무슨. 자네는 이미 충분해. 우리 딸이 빠진 거 보면 알지. 우리 애 보기에는 맹해 보여도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사같이 예뻐서 천사 같으려니 했는데 취향이 확실해요. 그렇다니까. 나도 제 취향 맞추기는 힘들어. 장모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원래는 내가 데리고 가서 살고 싶었는데 우리 딸이 자기 이제 다 컸다고,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자주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딸 말 듣기를 잘한 것 같아. 제 고집대로 한 덕에 자네를 만났잖아.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못 가서 미안해요. 또 그 얘기예요? 난 괜찮아요. 우리의 여름방학 때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신혼여행은 둘이 가는 건데. 나는 셋이 가도 좋아요. 우리는 둘이 가족 된 게 아니라 셋이 가족 된 거잖아요. 가족이 4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치더라고요. 사실은 뛸 듯이 기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건 이상해 보일까봐 꾹 참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일단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은 마쳤는데 이내 아내의 전 남편이 남긴 편지 내용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아내의 전남편이 남긴 편지 봉투 안에 명함이 있었거든요.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아내한테 동의서는 받아왔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내 대신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예. 의뢰인께서 현재 돌아가신 상태라 아내분에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권리 대행인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하도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하던 차였는데 마침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남긴 게 맞네요. 저한테 복사본이 있거든요. 네? 복사본이요? 예. 의뢰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편지를 복사해서 갖고 있어 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 편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랬군요.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 워낙 똑똑한 분이었는데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편지로 대충 보긴 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한 건 의뢰인인데 오히려 투자회사 쪽에서 의뢰인에게 고소를 포기하라며 겁을 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불법 투자회사 아니랄까봐 인력도 불법으로 쓰더라고요. 혹시 저희 아내도 찾아갔을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걸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내분께서 상황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답답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의뢰인 아내랑 말이 안 통한다고 도대체 의뢰인은 어디 간 거냐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알려드렸더니 그 후로는 아내분은 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잠잠해지긴 했는데 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오긴 해요. 아직도 포기 안 했냐면서 조롱도 하고요.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네요. 소송하던 사람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의뢰인이 돌아가셨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한 거죠. 벌써 의뢰인이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됐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포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어서 할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의뢰인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 걱정을 덜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변호사님과 처음 만나고 얼마 후 변호사님께 급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투자회사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할까요? 그러시죠. 약속 잡히는 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네요. 지금이요? 진짜 아나무인이네요. 그래도 합의 같은 얘기를 꺼내긴 하더라고요. 합의요? 네. 우리가 받아낼 돈이 못해도 수십억이니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겠죠.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끌고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누가 봐도 주먹 꽤 쓸 것 같은 남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의뢰인 대리인께서 오셨네요. 변호사가 저를 소개하는데도 그저 거만하게 앉아서 고개만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왜 본인 돈도 아닌 돈에 욕심을 부리실까? 제 아내와 아이의 돈이니까요. 아니, 돈을 투자한 본인이 사라졌는데 그 돈을 우리가 왜 줘야 합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되게 잘못한 게 없었던 일이 되진 않으니까요. 댁?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죠? 저기요. 내가 이래봬도 투자회사 대표예요. 나 사기친 적 없어요.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자료조사도 할 줄 알아요? 내가 택시 운전하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아무 그까짓 거 알아내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요. 내가 택시 운전하는 거랑 이 소송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남의 소송에 끼어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 명함을 보여줬어요. 명함을 보던 투자회사 대표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당신 명함이라고요? 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료조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찾아보니 투자회사 자체가 사실상 없는 회사 같던데. 도대체 어떻게 고객을 유치한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 유령 회사라도 된다는 겁니까? 네. 주소도 있고 거기로 투자자들도 다 왔다 갔어요. 그래요? 주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아니던데요? 뭐요? 유명한 투자회사랑 이름을 비슷하게 투자 유치도 하셨겠더라고요. 하여튼 결국 택시기사인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멋대로 떠들기는. 그럼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왜 오긴요. 이제 본인도 없는데 그 사람 아내랑 재혼한 남자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길래 왔어요.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가 궁금해서요. 내가 뻔뻔하다고요?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되물으니 대꾸는 못하더라고요.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온 거잖아요. 아니 벌써 1년째 결론을 못 내는 소송이잖아요. 내가 이제라도 나서서 결말을 지어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려? 자기 변호사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쪽 변호사가 작성해온 합의안을 내밀었어요. 저는 우리 변호사랑 같이 검토를 시작했죠. 보상금 단위가 오히려 줄었네요? 아니 뭐 소송 진행해봤자 그쪽이 원래 받으려고 했던 수십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 돈 없어요. 우리 쪽 다 털어봐요. 그 돈도 겨우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 이 뜻인 거죠? 그렇다니까. 끈기 있게 포기를 안 하니까 나도 마음을 좀 돌린 거예요. 자존심도 없이 자기 와이프 전 남편 돈을 받아내겠다는데 형편이 오죽딱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제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의도가 보이니 동요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금액은 사실상 손해를 본 실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의는 어렵죠. 이게 내 최선이라니까. 어차피 서로 합의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시간 낭비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를 보며 말하니 그쪽 대표가 발끈하더라고요. 진짜로 끝내겠다고? 나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댁이 말했던 것처럼 막말로 내가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는 입장은 아니죠. 나는 우리 아내랑 아들을 위해서 유지를 받든 것뿐입니다. 고인의 유지도 소송을 진행해 주길 바란 거지. 꼭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고인은 댁이 아내랑 아들에게 나쁜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과 같은 겁을 줄까봐 걱정했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면서도 그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참고로 말하면 아내랑 아들은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 중입니다. 나타났다가는 바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나 겁주는 거야? 고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봐요. 어차피 본인이 손해본 돈도 아니잖아. 아까부터 말이 자꾸 짧으시네요. 내가 지금 말 높이게 생겼어? 당신이 말을 못 알아먹잖아. 변호사님, 합의는 안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저런 사람을 계속 만나셨던 거예요? 예. 의뢰인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그나마 자주 안 봤으니까요. 당분간도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그럼 정말 소송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소송 결과가 영 가망이 없나요? 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다 나오기도 했고요. 저 사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나저나 저 사람이 또 댁으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미 경찰 쪽에 보호 요청을 해뒀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이제 아내랑 아들은 제가 지켜야죠. 예, 제 의뢰인께서 아주 뿌듯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투자회사 대표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변호사가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그냥 두라고 했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우리가 못 이긴다면서요. 줄 돈도 없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준다는 돈 받으라고. 아니요, 그건 고인의 뜻이 아니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그 남자 아내를 뺏은 남자 아니야? 뺐다니요. 아내랑 저는 둘 다 사별을 경험하고 어렵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관계를 매도하는 건 불쾌합니다. 더더구나 댁은 남의 돈으로 사기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결국 대표가 제 멱살을 놓더라고요. 알겠어. 아까 말한 금액의 2배. 2배라고 해도 우리가 원한 금액에 한참 모자라는데요. 글쎄. 그 이상은 안 돼. 그럼 소송으로 가자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겁니까? 뭐? 구질구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요. 소송을 피하고 싶은 거면 이제라도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와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 사무실은 왜? 아내 전 남편이 나한테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뭐? 사별했다는 그 남편이? 물론 저를 알고 쓴 건 아니고 혹여나 두 사람한테 새로운 보호자가 생기면 주라면서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그걸 새아기가 줬어? 아니요. 우리 아들이요. 벌써 우리 아들이야? 그럼요.
그 사람 아들이면 제 아들이기도 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투자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소송은 걸었는데 지병이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던 모양이에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 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울면서 쓴 것 같아? 네. 그간 모았던 돈을 전부 투자해서 불리고 있었나 봐요. 아내랑 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처음에는 돈이 잘 불어서 그저 좋았던 모양인데 갈수록 뭔가 이상했대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투자금을 다 날린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아팠던 거 아니야? 그것까진 알 순 없지만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자기 병을 알고 나서 투자를 시작했더라고요. 자기 떠나고 나면 아내랑 아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렸으니 눈이나 제대로 감았을까 싶어 안타깝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 돈은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내랑 아들 생각하며 투자했을 그 남자 마음을 생각하니 어떻게든 문자를 받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전 남편이 현재 남편한테 부탁하다니 에휴, 별일이다 싶다. 이왕이면 찾아서 아내랑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네 와이프랑 의붓아들 신경도 많이 써. 이제 막 새 식구 됐는데 밖으로 돌면 정부 치기 어렵잖아. 안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이 좋아하는 간식 사서 들어가려고요. 헐씨구 벌써 애쳐가네. 너네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은 아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이요? 곶감 아니에요? 그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지. 나는 약과. 알겠어요. 다음에 집에 갈 때는 곶감이랑 약과 다 사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잘해줘. 엄마의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제가 재우기로 했어요. 아내가 결혼식 때 나름 긴장을 많이 한 건지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재워줘도 될까? 네, 저 책 읽어주세요. 그래. 아저씨도 어릴 때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책 좋아해요. 그럼 아저씨랑 다음에 서점 갈까? 네, 좋아요. 엄마는 늘 인터넷으로만 시켜주거든요. 그럼 같이 서점에 가본 적 없어? 네. 엄마가 자기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다고 그냥 인터넷으로 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엄마랑은 서점에 못 가봤어요. 그럼 아빠 계실 때는? 아빠랑은 자주 갔어요. 아빠 아프기 전까지는요. 그랬어? 그런데 아들이 아빠 얘기를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아저씨한테 아빠 얘기하는 게 불편해? 전에는 잘했잖아. 그때는 엄마랑 재혼하기 전이었잖아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집에 사니까 기분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불편할 거 없어. 누가 뭐래도 널 낳아주신 아빠고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아저씨는 질투도 안 나요? 아저씨도 사별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 엄마도 아저씨도 둘 다 충분히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니까. 근데 그만큼 서로 믿는 것 같아.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아,
조금 알 것 같아? 네, 아주 조금은요. 나중에 커서 더 잘 알도록 해볼게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 커서 좋은 사람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도 해보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들이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왜? 아저씨가 저를 아들이라고 하셔서. 엄마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하지. 이제 엄마랑 나랑 부부잖아. 네, 아들이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자 불쑥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저씨랑 처음 돈가스 먹은 날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때 어땠어? 엄청 좋았어요. 그 정도로 좋았다고? 네, 아빠가 살아계실 땐 외식도 자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전혀 못했거든요. 엄마가 좀 무서워해서요. 엄마한테는 무서웠을 거야.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엄마를 대하니까 그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엄마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당연하지. 아저씨도 그래. 그래서 엄마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랑도 서점도 가고 돈가스도 먹고 싶은데 이제는 아저씨가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엄마랑 너랑 둘이서도 해보고 아저씨랑 엄마랑 둘이서도 해보고. 아까는 아저씨랑 둘이 서점 가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둘이서도 해야지.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여보, 아이 재우지 못할 거면 나오세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저 지금 재우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들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합니다. 남편도 내일 일을 하러 가야 하고요. 예, 그렇죠.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일어나서 정자세로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당장 자세요. 네, 엄마, 나 혼자 잘게. 아저씨 데리고 가. 혼자 잘 수 있어? 그럼. 나 벌써 10살이잖아. 그런데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여보, 왜요? 아들에게 뭔가를 약속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이 들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들뜰 만한 이야기는 밤에 하지 말아요. 밤새 못 잘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방에서 쫓겨났고 평소처럼 아내가 아들을 재웠어요. 갑자기 10년 감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보기랑 다르게 아주 엄하고 체계적인 엄마였어요. 장모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투자 사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저는 최대한 아들과 친해지고 아내와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가족이 된 초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와도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승소할 것 같아요?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나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수십억도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돈보다 당신이 중요해요. 네? 전 남편도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도 내가 아들을 책임지고 살 수 있다는 걸.
그랬으면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안 했겠죠. 가끔은 아내가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전 남편의 걱정도 이해는 돼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예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요. 그렇게 말하는데 듣는 제가 더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질투나는 척 물었어요. 나는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나는 책임 안 져요? 당신은 어른입니다. 와, 그래서 나 책임 안 진다고요? 남편인데?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나보다 똑똑한 여자 맞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후 제가 몰랐던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좋아서 자꾸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가족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도 원하는 만큼 받게 됐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외식을 제안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더니 아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며 걱정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비싼 거 먹어도 돼요. 아내와 아들이 한참 맛있게 먹길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뭔데요? 우리 소송에서 이겼어. 아내도 화들짝 놀라 포크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되찾았어요. 전 남편이 사기당했던 돈이요? 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내의 눈물을 본 건 한 번도 제 앞에서 온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도 담담하던 사람이었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당신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뻐요? 네, 정말 기뻐요.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사실 처음엔 아내가 전 남편의 일로 처음 우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게 기뻐서 눈물이 나요. 갑자기요? 네, 전 남편 일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고 해결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 남편분이 진행하던 걸 마무리만 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겁니다. 전 남편도 인정할 거예요. 참 재밌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 남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부라니.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아내 아들과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의 유골함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편히 쉬어요. 다 해결됐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듣기에는 서툰 감정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엔 전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도 친부의 유골함을 볼 수 있게 아들을 번쩍 안아주었어요. 아들,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다 듣고 계실 거야. 네, 아들이 제품에 안겨서 잠깐 고민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엄마랑 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지켜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빠도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거기서는 안 아프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궁금해요. 아빠가 거기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터졌지 뭐예요. 두 사람이 얘기를 마쳤길래 저도 짧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분에게 첫마디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편지로 처음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부탁하신 일 잘 해결됐고요.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덕분에 저까지 풍족해졌어요. 제가 다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잘 지켜봐 주세요. 아내랑 아들 모두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시거든 둘이서도 친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아내가 불쑥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내도 제 말에서 전철을 향한 그리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사별한 사람들만이 아는 슬픔이었겠죠. 납골당을 나올 때는 한 손에는 아내 손을, 다른 손에는 아들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내가 제 전처 기일에도 납골당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저의 꿈은 아내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저에게도 아빠라고 불러주는 날이 오겠죠?